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밤. 비좁은 골목을 돌며 깨끗한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에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관리원. 손끝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지만 이를 미룰 수 없습니다. 부산 추위가 많아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많아요. 배출량이 많죠. 하루에 다 못 도니까요. 자기 코스를.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새해 벽두 시작된 쓰레기 논쟁,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화려한 불빛과 빠른 비트의 음악 소리는 도시의 밤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남는데요.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 밤 12시가 되면 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이 줄지어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에 들어온 쓰레기들은 제 몫을 마치고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별다른 해결책도 없이 본격적인 법령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쓰레기 봉투째 묻는 거를 직매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천시의 이제 매립지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되기도 하고 하니 2026년도부터는 수도권에서 1차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는 걸로 하고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203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직매립은 모두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1992년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 이미 포화 상태로 직매립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있지만 소각장은 실질적으로 5개가 있어요. 총 쓰레기 양은 3,200톤 정도가 일일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에 현재 4개 시설에서는 2,200톤가량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톤 같은 경우는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민간 소각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으로 운영하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마포와 양천, 노원 등 모두 5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쓰레기를 민간 위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다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하루에 1,000톤 이상. 수년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쓰레기 봉투.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소각장이 부족한 수도권에선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습니다. 현행 법령을 보면 쓰레기는 발생한 그 지역 안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다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들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쓰레기의 이동을 추적해봤습니다.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가 호령하는 청주의 한 마을. 여느 마을처럼 평범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이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마을에선 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입니다. 밤 12시 넘으면 그런 쾌쾌한 냄새, 그 오물 타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문을 잔뜩 닫고 자도 문 틈새로 그 냄새가 들어와. 아침에 나와보면 공기가 굉장히 탁할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이제 먼 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그 연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공기가 안 좋지요, 사람한테는. 더 쓰레기가 더 들어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높아짐도.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청주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청주시 소각업체가 수도권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3개 업체인데 행정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소각시설이 새롭게 들어온다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한 거로 다 방침을 세우는 상황이라 올해 합동점검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도권 쓰레기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직매립 금지 이후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가 약 10만 톤. 이미 전국 1위인데 짐이 또 늘었습니다. 맞아, 아까 뉴스에도 봤는데 서울시 쓰레기 오물이 다 청주시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지껏 지역 것만 해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서울까지 보태지면 그 문제점은 더 확산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깜난쟁이들이 있으면 이런 냄새 못 맡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각장이 뭐 많은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내는데 그걸 뭐 금방 앵길 수가 있겠어요. 운수는 좋지. 아무래도 뭐 주민한테 해줄지 뭐 이해한 건 없잖아. 여기 이브락에는요, 요 근방에는 토지값이 안 올라가요. 근데 그게 민간단체 소각장에는 뭐 그걸 막을 도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예지걸 갖다 들여다 소각시켜도. 암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암환자. 그 통계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암환자들. 지난 2018년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10년 사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웃만 무려 60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의 결론은 허무했습니다. 소각장 연기와 암 발병 사이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피해는 있는데 그 소각장의 어떤 오염물질과 주민 건강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쓰레기는 태워야 되는데 소각장은 지을 수가 없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혀지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조차도 뭐 어떤 불법성이 발견이 되어서 영업정지라든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비일비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폐기물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이나 농작물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자식들 걱정에 불안해서 잠을 설친다는 주민들의 하소연. 민간 소각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오롯이 그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부기면 건강영향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혈액 내 카드뮴 농도가 높았다 하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결과였고요. 건보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신장암하고 뭐 그런 암종 몇 가지가 좀 높았던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건강 그 조사 지역 주민들이 뭔가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농도가 대조 지역보다 좀 높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죠. 청주 도심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넓은 평야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해온 부기면. 그런데 민간 소각장 3곳이 들어서면서 마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부기면은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평야지대고 낮은 산이 있고 그런 어떤 호 조건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싸고 개발하기 쉽고. 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다 보면 소각장의 연기가 쉽게 보입니다. 일단 쓰레기 소각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폐기물을 싣고 오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없어진다는 데는 없어요. 오히려 더 증설을 하고 싶어 하죠. 여기서도 보일걸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저기 굴뚝 3개가 보이네. 그리고 저쪽도 보이고. 연기를 볼 때마다 주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엔 빈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친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살던 집이거든요. 정년하시고 이쪽에 터 잡으셔서 집 짓고 좀 사셨는데 한 2년 정도 사시다가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노 부부의 죽음은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근에 자리한 소각장의 영향이 아닐까? 주민들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의 이면에는 민간 소각장 허가의 느슨한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은 관리 감독의 어떤 사각지대도 많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이제 그렇게 또 자기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안전판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 와가지고 태우는 거니까. 내 집 앞에 눈 내리면 내가 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왜 보따리에 싸다가 남의 땅에 갖다 놓냐 이거예요. 과거 민간 소각장의 불법 행위로 주민들은 무척이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소각장을 멈춰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각장, 쓰레기 트럭이 꼬리를 뭅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촬영해봤습니다. 150분 동안 트럭 50여 대, 3분마다 한 대 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소각장 앞에 초소까지 세워 감시에 나섰지만 볼 수 있는 건 입구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영업 비밀 그래서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주변에 있는 소각장에서 도대체 뭘 태우는지, 얼마나 태우는지, 어디서 온 걸 태우는지, 이게 사업장 폐기물인지 생활 폐기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국가가 민간 소각장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공공 소각장을 따로 짓던지 이래서 공공에서 처리를 해야지. 시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련되는 공공 소각장. 청주와 대전 등 대부분의 지역은 공공 소각장을 두고 쓰레기를 처리 중입니다. 청주시는 공공 소각장에서 전체 쓰레기의 86%를 소각하는데요. 가장 많은 쓰레기를 쏟아내는 서울은 수년 동안 공공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민 간의 마찰로 인해서 인프라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관리 감독을 민간 위탁으로 맡겨놓은 상태에서 현재 폐해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밝아진 서울의 아침. 사람들은 깨끗한 거리에서 각자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지난밤 내어놓은 쓰레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의 밝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매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박남화 씨. 어떨 땐 뭐 일주일에 2번도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이제 되게 뭐 한 번은 오게 되는데 소위 시멘트 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쓰레기가 수도권에 지금 그 막대한 쓰레기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수도권 쓰레기가 일반 소각장이 아닌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된다는 주장. 매주 서울에 올라와 제천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은 단양 영월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멘트 벨트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거 봐, 저거 이제 어디로 가나 보세요. 재활용품 수집 차량 딱 써붙이고 저 쓰레기차 들어가잖아. 네. 저리로 들어가네. 아우 지금은 덜 들어와요. 밤에 새벽에 맞아. 밤에 많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그래 사람들 눈 좀 덜 할 때. 하얀 연기를 계속 뿜어내는 시멘트 공장. 이거 네. 전번에 왔을 때는 흰 건물 이거 없었잖아. 모르겠어요. 지금 소문에 뭐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더 진 건지 주민들도 몰라요. 이거 진 거. 그렇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렇지, 알리지도 그거. 않고 그럼. 설명회도 없고 그리고 졌어요. 시멘트를 가공하는 데 필수적인 고열. 그 연료로 산업 폐기물이 쓰인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충북보다 4배나 많은 폐기물을 쏟아내는 서울. 그런데 94%는 제천을 비롯한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합니다. 제천 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는 산업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의성 쓰레기산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 의성 쓰레기산에 있었던 폐기물을 다 태운 데가 제천 단양이잖아요. 그거 어디서 처리했겠어요? 20만 톤에 달했던 의성 쓰레기산. 그 종착지는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5km 이내에 3개 공장이 있고 반경 13km 이내에 6개 공장이 있고 그 소속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 공장이 한 20-30개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30리, 40리 범위 안에서 있는 것이죠. 공장에서 막 연기가 꿀뚝 나오면 우리 선진국으로 간다고 일단 주민들 좋아했는데 그 폐해는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학면은 이제 소나무 송자, 학학자, 깨끗하고 소나무가 우거진 이 좋은 환경의 우리 고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참 시멘트 공장이 들어오면서 학은커녕 지금 전부 이 지경이 돼버렸고 암 환자, 이 또 호흡기 환자가 무더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폐 쪽에 폐기종이 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숨이 차면서 계속 어지럼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수스러지라든가 폐비닐, 타이어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집진 설비가 잘 됐다 하더라도 완전 소각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과 폐기물도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죠. 산업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사용하는 연료가 뭐냐에 따라서 뭐 그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또 유해 물질들이 있죠. 그런 유해 중금속 같은 것들은 결국은 몸 안에 들어와서 뭐 심폐 기능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심장 기능 쪽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콩팥에 쌓여서 콩팥 기능을 좀 망가뜨리기도 하고 건강 영향은 굉장히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은 시멘트 공장이 소각장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시멘트 공장 대부분은 저효율 설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공장만 유독 270.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론 주도층이 살고 계신 수도권이나 경상도 대구나 전라도 광주 옆에 있으면 이렇게 높겠냐. 힘없고 발언권 약하니까 거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희생프라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자조까지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죠.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집니다. 잿빛 하늘과 매캐한 공기,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저 밑에 동네 사는 분들이 지금 집 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봄철 3월 달에서부터 6월 달, 그다음에 9월 달에서부터 11월 달. 이 매연이 시멘트 공장에서 산업 폐기물을 떼면 막 까맣게 올라와가지고 이 송악산을 이렇게 타고 와. 내려와가지고 요 마을 저기까지 딱 냄새가 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잘라 그러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완전히 짜증이 나. 이게 저도 그래. 엄청 짜증이 나고 이게 집안에서 나가지를 않아 냄새가. 그러니까 20년 전 퇴직한 박상규 씨는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제천으로 귀촌했습니다. 송악산 자락에 집을 짓고 행복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밤낮 없이 스며드는 악취가 그 꿈을 망쳤습니다. 공기 좋은 곳을 찾아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공기청정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취의 원인을 밝혀달라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시나 이 도청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냄새 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측정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했던 모양이야. 제가 10년 전에 다 이렇게 이걸 밝히려고 이 악취의 원인을 밝히려고 쫓아다녔는데 자기들이 관할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이게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냄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거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거의 악취와 매연이 심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매일매일 일지를 칼렌다에다가 냄새 나는 언제 몇 시에 이렇게 나는 걸 다 1년 내내 불쾌한 연기와 냄새를 기록하며 지냈는데요. 꿈꿨던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잘라고 딱 누워 있으면은 그 냄새가 코로 딱 흡입이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매캐한 매연을 딱 마시면은 몸에도 안 좋은 게 완전히 발작을 일으키죠. 내가 미친놈이다.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할 정도로 후회 막급하죠 지금. 충북은 전국 최대의 폐기물 처리지입니다. 청주엔 소각장이, 북부권엔 시멘트 공장이 밀려드는 폐기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만 영업구역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폐기물 처리업자는 영업구역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다 보니 충남 것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서울 것도 받아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수도권에 압박을 주는 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쪽에 좀 약간 소외되어 있는 이쪽 지역 주민에 대한 정서도 정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주민들은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도권 쓰레기는 느슨한 법령으로 인해 계속 지역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태워질 때마다 깊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상처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민간 위탁이 미미하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뭐냐면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법에서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넘기는 순간, 민간 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순간 이건 반입협력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서 뭐 민간에 됐던 공공이 됐던 다른 지역으로 넘겨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반입협력금을 줄 수 있도록 이것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 소각시설이나 이런 거는 공익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는 하거든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간혹 착각하시는 게 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소각시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혜택은 국민들이 골고루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각시설이 어느 지역에 생겨서 그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지역에 국한된 사람들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형평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른 새벽 골목마다 쓰레기 소탕 작전이 시작됩니다. 여기 또 왜 이렇게 많어? 어디서 나온 게 이게? 진짜 와, 여기 또 왜 이렇게 많냐? 국민 1인당 1.25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 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 심각하다, 야. 와. 분리수거는커녕 봉투에 담지도 않고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들도 많습니다.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양심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이 쓰레기 배출이라는 게요,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알아서 우리가 수거해 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내어놓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나몰라라 하고 내어놓은 쓰레기. 혹시 우리의 뒷모습은 아닐까요? 지난밤 누군가 흘린 땀방울로 도시는 다시 밝아집니다. 우리의 평온한 하루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빛이 힘없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깨끗한 일상은 어쩌면 우울한 한숨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와 눈물로 범벅된 쓰레기 블루스.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노래로 변주되길 기대합니다.